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방향에 맞춰 돈이 있을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돈의 규칙을 꿰뚫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권의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상헌 지음 휴먼컬처 아리랑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유쾌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참 운이 좋네 라고 말하거나 나는 왜 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일생 전체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운이라는 것은 때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면서 번갈아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좋은 운과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이승에서의 작업이 스스로 좋은 운, 나쁜 운을 만들어내는 첩경입니다.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좋은 때가 왔을 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하는데 그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좋은 때가 왔을 때 시련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좋은 때는 잘 잡고 나쁜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비켜가기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운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지 않은 꿈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은 긍정의 힘이지만 대부분 긍정보다 부정 기쁨보다 걱정을 선택합니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해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꿈을 상상해야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성공한 삶을 먼 미래로 미루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성공의 문을 활짝 열고 싶다면 또 성공을 꿈꾼다면 성공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과 사귀다 보면 성공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운이 따른다 해도 뒷짐지고 어슬렁거리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찮고 남이 하는 일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지금의 일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욕을 잃고 게으름과 불평불만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높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는 일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투덜대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때때로 하는 일이 지겨울 때도 있어 불평을 하다 보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 하는 일을 열과 성을 다하면 그 순간부터 의욕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마음 가는데 몸이 가고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 최선을 다하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들도 백만장자가 되는데 나라고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 생각 속에 백만장자가 함께 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누구나 스스로 믿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증거는 수없이 발견됩니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로 풍요로움을 경험하지만 힘든 일을 해서 얻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어렵다라는 어휘를 삭제하고 재미있다라는 말로 수정해 보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마음에 심으면 신념에 따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돈과 풍요를 사랑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상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돈과 풍요를 자신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만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은 곧장 자신의 무의식에 전달되고 무의식은 현실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 이내에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는 길로 들어와 있다. 나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돈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과 생각에 영향받지 않는다. 틀렸어, 안 돼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둔다. 불경기에도 돈 버는 개인과 기업은 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상상에서 시작하고 비전으로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열심히 뛰거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늘 깨어 있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다. 원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욕구를 충족해 줄지를 알아야 한다. 원하는 돈의 액수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자신감은 커지고 무의식은 자신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진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마침내 이루어낸다. 좋아하는 것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과 함께하라.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즐거움은 상상이 뒤따라야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신바람이다. 신명이 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즐거움이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모으는 자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큰 건물 현관 한쪽에는 미시오, 반대쪽에는 당기시오라는 글이 붙어 있듯이 사람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석의 끌어당기는 능력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므로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날 때 믿고 느끼고 상상하면서 자기 암시를 21일간 되풀이하면 좋습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돈을 좋아하고 돈도 나를 좋아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돈을 넉넉하게 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현명하게 알고 있다. 내가 번 돈은 계속해서 증식되어 더욱더 많은 돈과 즐길 것이다. 나는 현명하게 돈을 사용한다. 나는 내 돈이 쉽게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을 본다. 나는 지속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기부한다.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돈을 즐기고 돈도 나를 즐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여유, 풍요, 풍부함을 만든다. 운을 잡으려면 복부터 지어야 합니다. 운이란 우주 에너지여서 기와 함께 다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하게 웃는 사람이 일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남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부의통찰이라는 책입니다. 부하씨 지음 황금부엉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의 규칙을 꿰뚫어 찾아낸 5단계 부의 열쇠를 통해 보통 사람도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입을 밖은 위험하다라는 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나의 부모님도 주식과 부동산은 평생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하다며 항상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달리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많은 부장님들은 40대 중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몇 억을 받고 퇴사하지만 사실 그 돈은 몇 년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은퇴 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그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장님들은 퇴사 즈음에서야 급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했지만 3년도 되지 않아 가진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됩니다. 가중되는 인플레이션에 내가 가진 돈의 가치도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내 노동의 가치도 매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녹아내리는 돈과 노동의 가치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과 물가만 오른다며 나라와 정치와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익히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배움은 이론으로도 배우고 실전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실전에서 깨지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라도 어릴 때 깨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몇 억, 몇 천만 원으로 깨질 것을 지금은 몇십만, 몇백만 원으로 깨지고 배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힘이 됩니다. 남들이 대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을 남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본주의는 나보다 나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한심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질투심, 열등감, 부러움, 후회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5년 동안 월급의 70%를 모았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렴하지만 깔끔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브랜드 커피를 마신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와 커피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재의 간소한 삶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부러워지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미팅에서 마음에 들었던 상대방은 BMW를 가진 내 친구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 있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결국 내면을 충실히 가꾸어 서로의 내면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소비가 부러워질 때마다 나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조용히 세어보거나 투자한 기업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나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글은 읽으면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와 인사이트 문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노력한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책을 읽고 글을 썼을 뿐입니다. 나보다 자산이 많고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서울 핵심지에 좋은 부동산이 수십 채인 사람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부러움을 느끼면서 대출이라도 해서 더 빨리 자산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타인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다만 그 비교가 스스로에 대한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열등감이나 두려움이나 질투심도 삶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자세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이를 재료 삼아 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도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힘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뒤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확률이 낮은 것에 많은 것을 걸고 실패합니다. 모든 성취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급하게 서두르니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또 다른 실패를 부릅니다.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공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면 아주 많은 사람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며 나누어 가지는 보상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0년 뒤 성공을 부르는 작은 습관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시기를 짧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인드만으로도 이미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기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오랜 시간을 계획해서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일들은 대부분 경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세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만든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피카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카소는 30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고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 것 아니냐는 항의에 피카소는 30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40년간 그림만 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블로그를 쓰든 브랜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순간들이 연결되어 만들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은 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결국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다닐 때 퇴사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꿈을 이룰 재료를 준비해 두고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성공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회사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바로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것은 경쟁인데 몇 달을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10년을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10년 뒤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훨씬 높여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가져야 할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인이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투자나 사업의 본질은 타인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의 본질도 타인이 잘 되게 돕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타인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타인이 가진 가치를 빼앗으려는 것이고 그렇게 빼앗은 가치는 나의 부를 줄입니다. 타인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사람도 돈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부자 마인드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자 마인드입니다. 부자들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데 반해 가난한 사람들은 나 좀 도와줄래? 라는 말을 많이 던집니다. 부자들은 먼저 도와주고 그 이상을 받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기만을 바랍니다. 누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몇 년 전 고향에서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친구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A는 돈을 버는 방법이 도박이나 사기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B는 무주택자로 부동산 폭락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친구 C는 정치를 탓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10년째 비슷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 친구는 인생을 불평했고 한 친구는 부동산 폭락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항상 남 탓만 했습니다. 아마 이들을 10년 뒤에 만나도 대화 주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만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소수만이 바뀔 것이고 대다수는 현재 모습 그대로를 고수할 것입니다. 변하는 소수는 매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관점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에너지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같은 부류끼리의 거주지가 형성되고 동네에 담이 쌓이고 그 안에서만 고급 정보가 교류됩니다. 담 너머 세상과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양극화의 시작은 가문에서도 오지만 생각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바꾸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의 문법이라는 책입니다. 찰스 제이 사이크스 지음, 문수경 옮김,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라며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불공평해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것인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도가 좋았다라는 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태도를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지는 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나 건축가에게 진실한 의도만 있을 뿐이면 곤란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야 하고 건축가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합니다. 작가인 톰 맥마호는 삶의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취지를 테스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아플 때 돌봐준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입원할 때 병문안 와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간다. 사랑하면 잊지 않고 전화한다. 사랑하면 보러 간다. 사랑하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리 없다. 만일 누군가가 너가 6개월간 입원해 있는데 못 가봐서 미안해. 하지만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사실이 아니란 걸 단번에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리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한 번도 병문안 와보지 않은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돈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행복은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 가족에게 훌륭한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부여합니다. 생계를 이어가려고 매일매일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꿈과 야망을 추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돈의 결핍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에는 스트레스와 고뇌가 쌓일 뿐입니다.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삶에서 위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인생의 성취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얻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돈이 결핍된 상태는 전방위적으로 삶 속으로 파고들어 심신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를 동반할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돈의 결핍은 그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반드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 여하에 따라 행복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충만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인생 철학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트레이너인 데니스 웨이틀리는 승자의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했어야 했는데 못한 일과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을 계속 생각한다라고요. 승자는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패자에겐 없고
승자만 가진 덕목이 집중력, 준비성, 인내력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노력, 희생, 땀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자는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소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패자는 복권을 삽니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운이 따르면 좋겠지만 성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기에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승자는 동료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받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에게는 성공하고 싶고 성공의 필수 요소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패자에겐 불평불만을 일삼는 친구가 다가옵니다. 승자는 다른 사람이 망쳐놓은 일을 정리합니다. 어느 학급, 팀, 조직이든 패자는 존재합니다. 패자는 불평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의 결점을 쪽집게처럼 잡아냅니다. 특히 잘못될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돈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은 자동적으로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흘러들어가거나 없는 자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돈은 공정하며 중립적이고 냉담한 편입니다. 돈은 누가 그걸 소유하거나 저축하거나 소비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의 가치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은 인생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 안도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돈이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돈을 둘러싼 각종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능력은 주로 행운이나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돈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관리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면 돈과 더욱 멀어집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교양 없는 태도다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면 누구와도 돈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 이야기가 예의 바른 사람이 꺼낼 화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피한다면 점점 돈과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화제로 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에 정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시종일관 돈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아 버린다면 부자가 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먼저 돈의 기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경제학 기본서를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논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할 일을 안 하면서 꿈에 대해 떠들어대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재능, 교육,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부심 전문가가 만들어준 주문을 열심히 외워도 꿈을 이루거나 행복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재능과 노력, 열정과 교육이 함께할 때야 비로소 꿈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다만 성공은 노력하고 배우고 인내해야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사라사테를
어떤 비평가가 천재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라사테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천재라고? 나는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사라사테는 자기를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든 것은 천재성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든 것은 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더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원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 무엇인지 실체를 모릅니다. 행여나 그런 재능이 있더라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번 낙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정을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충분한 부를 쌓을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인생의 성공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소모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지금 하는 일에 염증을 느낄 필요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기 전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의 나 자신을 10분 활용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고가 오히려 부를 창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본업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쏟아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애착을 갖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샘솟는 열정이 아닐지라도 본업에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처리된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점점 나아지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자신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타인을 돕는 걸 즐기고 이렇게 사고 전환을 통해 본업에서 창출한 부를 활용해 더 좋은 인생을 추구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은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로 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를 일구는 게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지,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합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고 관리하며 물질적 어려움에 구속되지 않은 채 취미와 흥미로운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경험을 쌓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은 잊어버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제이쌤이 지음, 권진이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빈자의 두뇌에서 부자의 두뇌로 바꿔야 합니다. 최초가 되면 최고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수용해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의 생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끄떡없을 부자가 되기 위해 인정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성장 마인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에 반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충분히 똑똑하거나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야 라는 식입니다. 자신의 노력은 부족한 재능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매사를 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는 특성입니다. 장애물은 그저 우리의 여정에 잠깐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과 감사로 인내가 길러집니다. 자연이 끈기는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합니다. 부자의 마인드가 되는 6가지 기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실패하기를 멈추고 배우기를 시작하라.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승리와 패배 둘 중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수많은 길 중 해결 방법이 아닌 길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커리어를 끝장낼 결함이 아니라 성장과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최종 목적지만 바라보는 대신에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허락만 찾는다면 배움보다 칭찬을 앞세우게 됩니다. 비판에 힘입어 전진하는 대신 칭찬만 원하다가 커리어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3. 당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라.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주에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았는가. 목표를 글로 써놓는 사람들은 확실히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일기에 목표와 행동들을 묘사할 때는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어둡고 부정적으로 하루를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실망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당신의 내면을 주목하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구축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말하는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그들이 하는 말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나 같은 인재를 놓친 그 사람만 손해야 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성공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면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거의 대부분의 인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겪었던 실수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6. 감사하기를 연습하라. 매일 저녁 일기를 쓸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 자신을 볼 때 시간을 내서 감사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감사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누릴 거처가 있음에, 배부를 수 있음에,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줄 때, 아니면 그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게 방식이 어찌됐건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있을 곳을 찾는 법이 있습니다. 하루 3가지 문제점 30일 챌린지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문제점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새로운 문제점을 3개씩 적는 것입니다. 별도로 3 곱하기 5인치 인덱스 카드에 각 문제점을 최대한 많은 내용과 함께 적어두면 3주가 지난 후에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왜 앞부분에 적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꽤 할만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마다 저만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초반 며칠이 지나면 막혀버리고 리스트에 적을 문제점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삶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주변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일상의 많은 활동을 자동 조정 장치의 상태에 맡기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같은 길을 이용해 회사에 출근합니다. 늘 해오던 방법이니까 그냥 한다는 마인드셋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몽유병 환자처럼 멍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 3가지 문제점 30일 챌린지는 이런 자신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적어보면 숨은 보물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챌린지를 진행하는 30일 동안 하루 매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침 루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을 하고 영양제를 먹는다. 전화가 온다.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보니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내 친구 레리 투어스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었다. 전화 통화 전에 약을 복용했는데 또다시 먹으면 과다 복용이 되고 통화 전에 약을 복용했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많은 사람은 건망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레리는 문제점으로 봤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고 너무 많이 복용을 하거나 충분하지 않게 복용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복용할까?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 발견한 문제점은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의 기회였다. 레리가 생각한 해결책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간단했다.
그는 해피밀에서 볼 법한 싸구려 디지털 시계를 약통 뚜껑에 붙였다. 약통을 열 때마다 시계는 0으로 재세팅된다. 약국 수천 곳에서 그가 고안한 타이머 캡을 주문했다. 이처럼 일상의 매 순간순간이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고 수십억 달러짜리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 통찰력과 끈기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든 슈퍼파워를 깨워야 합니다. 슈퍼파워는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를 안내합니다. 슈퍼파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것에 힘을 실어주는 재능이자 우리 각자의 브랜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슈퍼파워를 빨리 인식하고 개발할수록 우리의 커리어는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슈퍼파워를 깨우는 5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1. 당신의 천부적 자질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의 슈퍼파워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묘사할 때 말하는 특성과 자질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갖고 태어난 것들을 적어야 합니다. 2. 당신이 주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채 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뺏는가?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은 꽤 놀라운 슈퍼파워인데 우리 모두 계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말할 때 무엇에 마음을 뺏겼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사라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뺏는 슈퍼파워라면 그건 자신의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 돼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4. 친구들이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가? 자신과 가장 많이 교류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슈퍼파워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친구들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모르겠다면 친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5. 돈이 아니었다면 무엇을 했겠는가? 돈이라는 요소를 빼면 자신의 슈퍼파워를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열정을 쫓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그들의 열정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슈퍼파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도 끄떡없을 투지와 회복력을 갖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특별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 카드로 만든 집처럼 좌절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입증 안 된 낙관주의자로 사는 대신 어떠한 장애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의지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높은 빌딩을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안에 부자가 되는데 필수 요소는 통찰력과 끈기로 1년만 집중해서 일을 한다면 남은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